네, 다른 어느 때보다도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짜 죽산 선생님을 있는 그대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구자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정제되고 좀 학문적인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선생님한테 다가가고 또 이렇게 고향에 계신 또 고향뿐이 아니라 또 조봉원 선생님을 직접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답보다는 다 저도 몰랐었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봉원 선생님 사후 7월 이제 31일이었고 아까 말씀 청중에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퇴보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저희 고등학생들부터 시작한 정말 대학생도 아니었죠. 고등학생들이 4.19의 앞장섬으로 인해서 그리고 대학생이 가세하고 또 대학 교수들이 가세함으로 이 이승만 정권을 붕괴라고 말해야 될까요? 저희가 어쨌든 제1공화국이 이제 문을 닫고 제2공화국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계셨으면 굉장히 좋았겠죠. 자, 근데 그때 이제 4.19가 나고 저희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엔 이제 망명할 수밖에 없는 망명의 길을 선택을 했는데요. 그때 영남일보에 영남은 지금의 대구입니다. 네, 대구. 대구입니다. 영남일보의 1960년 5월 30일자 사설입니다. 다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시면 직접 보실 수 있는 사설입니다. 그러니까 1960년 5월 30일 사설인데 그 사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목이 살인기 이승만입니다. 조국을 망쳐놓고도 천벌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누추한 그 잔명을 보존하려고 도주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방공이란 허울 좋은 이름 아래 무수한 생명들을 생매장하고 그것도 이제 부족해서 정적을 닥치는 대로 살해한 그가 결의의 손으로 갈기갈기 찢기지 않고 도생의 길을 떠났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해방된 조국 땅에 돌아온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적을 죽이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러면서 언급하기를 몽양 여운형 먼저 돌아가셨죠. 백범 김후 제 선생을 먼저 처치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단 한 분 남은 양심적인 민족의 지도자 죽산 조봉암 선생을 교살해 버렸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에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0년 4.19 나고 저희가 좀 잘 방향을 잡았으면 5.16으로 가지 않았으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그리고 많은 혼란도 있었겠지만 지금보다 저희가 좀 덜 못 살았을 수도 있겠죠. 아까 또 청중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잘하는 건 경제하고 문화인 것 뿐이고 정치는 진짜 최하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죽산 선생님에 대해서 저희가 기려야 될 것은 이제 세 분의 이름이 있잖아요. 여운형, 그 다음에 김구, 그리고 죽산 이렇게 언급이 됐었거든요. 60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분단을 극복하는 길을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이승만도 포함이 되겠지만 김구나 여운형이나 죽산 조봉암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죽산 조봉암이 조범원 선생이 끝까지 이제 본인이 어떤 길을 걸어왔든지 간에 이제 평화통일을 이야기하고 정말 죽음의 평화통일을 죽음을 불사하고 평화통일을 얘기하고 그리고 본인이 아까 사회주의자로 부르자 하셨잖아요. 저는 정말 민주적 사회주의자. 소위 사회주의라는 말이 이 사상으로서 이념으로서 어떤 사회가 발전해야 될 어떤 지향의 한 사상과 이념이고 그리고 그 사상과 이념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금 눈을 돌려서 미국만 쳐다보지 말고 유럽을 딱 돌아보면 유럽이라고 하는 사회는 그런 발전의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 사회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 북유럽에 잘 사는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하는 나라들은 복지국가 그리고 그 복지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정치적 사상적 이념 및 정치체제는
사회민주주의 그잖아요. 버젓이 존재하고 있고 버젓이 사회주의는 몰락했다고 하더라도 잘 가고 있고 나름 어떤 복지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선진국이라고 인정하고 대접하고 있는 곳에 사회민주주의가 있는 거죠. 현존하고 있어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미국식 자본주의에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양당 체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당제 체제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죽산 조범원 선생님은 바로 그런 양당 체제로 가고 있는 50년대의 한국 정치를 다당제가 가능한 지점을 이제 만드셨고 열어놓으셨고 저희에게 민주사회주의든 사회민주주의든 그것이 또 하나의 정치적인 길이고 저희가 지향할 수 있는 길임을 보여주셨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충분히 기념관을 세우든 기념을 하든 기념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세우지 않더라도 계속 그 이상과 그 지향이 무엇이었는지를 저희가 붙잡고 그리고 우리 사회도 얼마든지 그런 사회에서 좋은 유럽식 그 선진국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들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산샘을 기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57년 7월 11일 날 57년 7월 11일 날 돌아가시기 이제 진보당 이제 만들고 시작하고 이러실 텐데 7월 10일 날 미국 대사관하고 같이 이제 그 좌담회 면담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의 그 죽산 선생님을 계속 이제 주시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갈래에서 이제 죽산 선생에 대한 보고서를 내는데 죽산이 돼서 이렇게 얘기해요. 죽산은 이제 57년 7월인데 죽산은 평소처럼 부침성이 있다. 굉장히 정말 친화적인 그런 분이셨던 거죠. 그리고 자신감이 있다. 자신감이 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항상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 이런 평가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통일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죽산이 말하는 평화통일이 대체 뭘까? 이 친구가 우리가 말한 것처럼 당시 베이징이나 아니면 소련이나 아니면 북한에서 얘기했던 평화통일의 공산주의적인 방식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도 평화통일을 유엔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조차도 비록 반공이고 북진통일이고 이렇지만 유엔에 가서는 평화통일 원칙에 대해서 동의하고 평화통일로 간다고 말했는데 죽산이 추구하는 평화통일이 대체 어느 쪽인가를 굉장히 미국도 관심 있게 주시하고 계속 죽산한테 이제 집요하게 그걸 물어보고 죽산이 답하기를 기다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처럼 죽산은 직접적인 답은 회피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쉽게 쉬운 쪽으로 답변을 하면서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의 문서에서 저도 몰랐던 건데 죽산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평화통일을 지금 이야기하지만 언제쯤 되겠냐라고 미 대사관에서 물어보니까 오래 걸릴 거다. 오래 기다려야 될 거다. 근데 단 하나 죽산은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면 그때가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국제적인 정세를 잘 읽고 굉장히 당시로서는 최고의 국제적인 정황을 잘 읽어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굉장히 그 대단한 지도자라고 이야기되는데 죽산 선생의 이런 국제적인 어떤 방향이나 그걸 읽어내는 감각이나 그런 정세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뛰어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본인의 생각처럼 71년에 유엔이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기치 아래 유엔에 가입했지만 당시에 우리 상황은 아시다시피 박정희 정권 하에서 거의 불가능한 거였죠. 그렇지만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그 지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이미 그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후손들이 저희 후배들이 이런 것을 놓치지 말고 정말 국제적인 감각도 갖고 있는 그러면서 정말 이 사회민주주의도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죽산 선생님의
과거의 그런 행적들을 잘 쫓아서 저희의 미래를 정말 의미 있는, 저희가 원했던 거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땡땡이. 네, 그런 미래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워낙 이제 오랫동안 반공이라는 이념이 있다 보니까 사회주의 하면 그걸 이제 공산주의로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사회주의는 다양한 상당히 광범한 내용을 포함했거든요. 그 중에 공산주의도, 그러니까 공산주의, 정확히 말하면 마르크스 레닌주의나 그거와 연관된 사상주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거에 공산적 사회부터 시작해서 아나키도 신데칼린주의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사회민주주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회민주주의가 사실은 이제 20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사회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에 기본하고 있어요. 기본하고 있다가 그게 언제 바뀌기 시작하면 51년도에 그 사회주의 계통, 사회민주주의 계통 정당들이 모여서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사회민주주의 대신 데모크라틱 소셜리즘, 그러니까 민주적 사회주의, 우리 민주적 사회주의 아니면 민주사회주의라고 바뀌거든요. 그걸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건 뭐냐면 여태까지는 마르크스주의라는 공동 기초에서 삼인주의가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마르크스주의를 내려놓고 진보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다 같이 모이자라고 해서 프랑크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기초해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을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그게 있고, 이게 중간에 한번 분열돼서 진보동맹으로 이제 분열되기도 했는데, 아마 죽산의 사상은 제가 볼 때는 삼인주의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죽산은 공산주의자로 일제시대는 살았거든요. 해방 후에는 그걸 이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걸 아까 이제 지향이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갖고 있는 민족 독립이라든지 민족의 통일이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공산주의와 거리를 둬요. 이게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향이죠. 그러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생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주의도 좀 넘어섰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아까 이제 민주사회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사회주의의 가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회주의 플러스 더와 니꼴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서 모든 진보 세력이 연합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 더불어서 죽산이 또 하나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계급 협조, 그걸 되게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민족 통일 얘기를 하는데, 민족 통일 우일이 지금 이제 남북 통일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남북 통일은 사실은 좌파와 우파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통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계급 협조, 그러니까 진보적, 공산주의적인 이념부터 시작해서 우파적 이념까지 연합할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사실은 끝까지 그 고수하는 집단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파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좌파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런 과정에서도 그걸 추구를 합니다. 그게 이제 46년부터 일종의 이제 공산당을 나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추측해서 이게 이제 나중에 평화통일로까지 가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걸 관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진보 정당, 진보 세력들의 가장 큰 문제가 분열과 분열일 텐데, 막 이런 점에서는 조봉 주산의 사상이 일정하게 의미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이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완벽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특히 죽산은 많은 변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한계도 분명히 있어요. 그 한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불어 같이 못했던 거를 잘 실천을 못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죽산과 같은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일제시대도 있었고 해방 직후에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규합을 한때 하신 적도 있지만 못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거를 같이 하신 죽산을 기모하신 분들도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셔서 같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이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